조국 전 장관 네. 어제 그 고향인 부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내세우면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 가서 5.18 묘역 민주묘역 참배 예정인데요. 그리고 목포 등등 해서 서울에서 또 실질적으로 신당 창당 행보를 이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어제 그 창당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또 기자들은 행간의 의미 깊이 살펴봅니다. 자, 우선 구교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게 어제 부산 민주공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전날에는 그저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신 그 봉화마을 가서 참배를 한 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요 두 날을 종합판으로 좀 봐야 된다. 그 행간을 읽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눈에 들어온 단어가 불쏘시개라는 단어입니다. 예, 불쏘시개. 불쏘시개 단어 어떻게 얘기했냐? 그저께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예. 결국 그거는 기본적인 상황 인식과 본인이 총선을 앞둔 본인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 불쏘시개라는 거는 나중에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 자기를 죄를 만들고 태우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사직생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 인식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냐.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총선 출마를 포함해서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맞아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데 법률심과 사실심이 있습니다. 1, 2심까지는 사실심이에요. 사실관계를 다퉈요. 그러나 대법원에 가서 상고한다는 얘기는 법률심이에요. 법리 오인만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옥고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남겨진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기본적으로 시한부 정치 인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내가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완벽하게 소멸하겠다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날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싸우는 정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빨리 강하게 싸우겠다고 했어요. 강소정당. 강소정당을 얘기했습니다. 그 강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작지만 강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산화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겠다. 강하게 싸우겠다. 누구를 향해 싸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포문을 열었죠. 그 네 가지 발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첫 번째,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해라. 카톡 열어라. 그렇죠. 카톡 열어서 손준성하고 무슨 대화했는지 공개해라. 손준성을 승진시킨 배경을 설명해라. 김건희 여사랑 카톡을 했던데 디올백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입장을 설명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실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이란 분은 학자시고 맞아요. 그 법대 교수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지만 선비풍이에요. 참여연대 같이 근무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본인이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결국은 불쏘시개와 싸우는 정당인 두 가지 키워드에 본인 모든 게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문학적인 설명 플러스 문청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문학 잘 안 읽었습니다. 댄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데요. 좀 알아요? 랩하는 청년, 댄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뭐라고? 랩하는 청년, 댄스하는 청년. 랩하는 청년? 랩청, 댄청. 왜냐면 같이 저희가 대학 시절에 같이 정치학 책 읽는 모임을 같이 했어요. 두 분이?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가. 아니, 저희 몰랐어요. 이런 인연이 깊으신 분인.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문청은 아닙니다. 문학 안 읽었어요. 문학 안 읽었다. 땡청이다. 신만 댄스 영상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백브리핑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힌트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특히나 사실 기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신당 창당 외에 이제 그럼 조국 장관이 출마하냐라는 여부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는 어제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한 윤석열 1대1 구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도 거기에 이제 노력할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인즉 적어도 지역은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례를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라는 문제로 모든 관심이 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반윤석열 1대1 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 주도로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역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구도에 어떻게 이제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격 지원을 하는 것인지는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적어도 어제 박홍
박홍근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비례연합정당 관련해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저도 어제 오후부터 쭉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 내부는 그렇게 뭐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들 단텔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민영배 의원만 조국 교수 응원을 했다는 거죠? 응원을 하고 네. 나머지는 다 침묵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중도 표심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조국 심판론이 등장하면서 또 국민의힘 또 김경률 비대위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안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마나 세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역공당할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하얗게 타더라도 내가 제가 되겠다. 네. 아주 시한부 정치 인생에서 불꽃같이 살겠다. 네. 뭐 어떻게 싸우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김문지 기자가 분석한 대로 어쨌든 간에 비례 정당에 조금 네. 더 무게중심 실린 것은 맞는 것, 신당의 방향 네. 자체가. 예. 하지만 저는 차후에 정치라는 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출마지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출마지가 있다. 네. 오, 어딥니까? 부산 사상입니다. 부산 사상. 네. 왜 부산 사상이냐? 예. 부산 사상이 지금까지 역대 총선을 기존 그 21대 포함해서 예. 5번의 총선에서 예. 민주당이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예.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 때 2012년에 예. 부산 사상에 나와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부산 사상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험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인물 볼륨이나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필적할 만한 후보는 부산에서 조국 전 장관밖에 없어요. 네. 물론 거기 지역위원장에 배재정 전 의원이 네. 계시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설득과 화해와 여러 예. 가지 양해를 통해서 예. 뭐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 지역을 추천드리냐?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예, 장제원입니다.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라고 한 분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측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윤핵관입니다. 윤핵관이죠.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민심 그 대토론회를 했죠. 네. 그만큼 PK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PK 엄청 퍼붓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지난번에 그 전원 문제로 해가지고 예.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여론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을 뭔가 좀 들었다 놓을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부산 사상에서 네. 출마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양지가 아니고 험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분이 네.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뭔가 필승의 의지만 있다면 네.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무공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우리 구 기자님이 부산 사상 가라. 예, 얘기를 기사를 하고 하나 있어요. 만드신 것 네, 같아요. 기사를 하나 만들고 예. 있어요. 조국 부산 사상 도전설, 막 이렇게, 예. 아니, 김은지 뭐 기자님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하고 나더니 손이 떨리네요. 너무 세게 너무 센 얘기했나? 얘기했나요? 예. 아니요, 저는 충분히 네. 그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길을 나섰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토가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은 상황이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자면, 일종의 그걸 원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본인이 더 고통을 그렇죠. 받는 이런 예.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되치기를 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 지점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센 도전을 하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역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벨트라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굉장히 이제 힘을 주기 맞아요. 시작했다는 예. 거죠. 서병수 의원이 전재수 의원 지역 붙겠다라고 하든지 또 조혜진 김태호. 의원은 지금 김정호 의원 지역에 네. 붙고 그리고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현역과 붙겠다. 김두관. 예, 김두관 의원과 붙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PK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구도가 지금 이제 도움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 정가 취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요. 예. 적어도 이제 말씀처럼 험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말은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기자들과 밥자리에서 만나면 그래서 조국 장관 어디 나간대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예.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 관악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우세한 지역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때 조국 장관은 거기 살고 계시기도 했고.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 가서 치열하게 전투해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조금 다른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